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있는 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스피커를 모셨는데요. 저 순서대로 오른쪽에 있는 처음에 순서 이강호 카이스트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윤영 중앙대 교수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다릭 대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생고등학교 3학년인 원태호 군을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당 많아야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할 기회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의원님이 위원회 활동 때문에 금방 자리를 뜨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경북부지사로서 경상북도의 그 정책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 특히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상북도 부지사로 재직하실 때 경상북도의 그 인구 소멸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또 활동을 하실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를 걱정하면서 함께 하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국회에서 나경원 대표 모시고 인구, 기후 그리고 내일 이렇게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는 인구 세션의 본부에 맡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부에서 또 지금 부총리급의 인구 관련 그런 조직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 17개 광역단체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인구 구조로 가면은 가장 먼저 소멸되겠다 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랑 그 다음이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그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10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경상북도의 면적이 한 19,000대니까 한 5분의 1쯤 됩니다. 안동시 하나만 해도 서울특별시 2.6배에 가까운 아주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밀도는 굉장히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2070년쯤 되면 지금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KDI의 보고에 보면은 2050년 이후에 기후는 탄소 이런 방금 주제 문제는 하루 정도 토론을 해야 결론이 나는 사항인데 5분 내에 마치라고 하니까 그게 대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성과는 미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09명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발표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4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분야별로 보면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우상돌봄 2012년도에 실시한 우상돌봄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아동수당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주는 0세 때 100만 원 주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늘봄 학교 이런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돌봄 결혼, 출산, 돌봄, 양육, 교육 이게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상당히 도입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산율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그 턱을 넘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0.72명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들은 향후에 아주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오늘과 같은 노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러한 정책에 획기적으로 보완, 강화하는 정책을 한 측면에서는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의식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의 축복이다. 이러한 생각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통계 하나에 인용을 하고 싶은데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통계청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한다면,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면 분명히 반전이 있을 거고 우리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크리티컬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령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령화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이 기초노령연금이랄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교수입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이제 국제정치와 인구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 조금 다소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출산율을 얘기하고 노령화를 얘기하는데 국제정치가 왜 끼어들지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인구와 또 이제 우리의 외교 정책,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 인구라는 주제가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핵심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 정치는 국가들 간에 있어서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위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구성 요소인 세 가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국가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역시 우리 국회의원님 다르십니다. 예,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 없는 영토, 인구 없는 영토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 없는 주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국민이라는 것, 인구 수, 이것이 사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전쟁 전에는 거의 4천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거의 다 도망가서 인구 반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지금은 거의 800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상당히 줄어서 거의 2천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이 이긴들 사망자와 인구의 급감소, 이것이 과연 영토가 줄어든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던져주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의 북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주애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혹자 전문가들은 김주애의 등장은 이 북한의 출생률과 관계가 있다. 출산 장려, 차세대 인구를 걱정하는 김정은의 생각에서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뉴타운을 건설하면서 다자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낳은 어머니에게 영웅치료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국가 안보와 연관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또한 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성장률 저하가 기본적으로 인구의 감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차 빼라고 혹시 나중에 못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어떠한 그 국민연금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현재 국민개혁 방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이 그러한 청년들의 염려를 없앨 수 있을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분당의 낙생고등학교 3학년 원태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욕을 먹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달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높이는 게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게 하는 데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라 해결 방법으로 택해왔죠. 하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리고 올려도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고갈 같은 것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널리 발표가 되었죠.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2055년이라는 고갈 시기, 이 고갈 시기마저도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현재 출산율이 0.6이 아니라 0.6의 2배인 1.2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대한민국의 출산율로 가정한 상태에서 2055년이라는 연금기금 고갈 수치를 계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치는 사기가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절대 2055년에 고갈되지 않을 것이면서 적어도 저희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올 때 국민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라 빛을 떠안고 평생을 세금으로부터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다 수대로 떠넘겨놓고 국가 차원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저로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생명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낼 사람으로서의 생명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보험료율 인상은 사실 근본적인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연금 가입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금 제도라는 고리를 끊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다만 이 과정에서 돈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반드시 요구하기에 후폭풍이 두려워 고위 관리와 국회의원분들 모두가 앞서서 나서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원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 국회의원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국회는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서 끌려나갈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보니까 원고는 아마 연금은 2060년 이후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진짜 연금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사람이 원태우 군 같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청중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인구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